자, 오늘 첫 번째 이야기는 일발장전 그 운임지수 얘기입니다.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뭐 이런 주제인데 한편으로는 좋고 한편으로는 참 이게 고통스러운 그런 양면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운임지수입니다. 첫 번째 그림을 좀 보시겠는데 많이 들어보셨을 발틱 드라이 인덱스 BDI 지수하고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 두 가지 그림을 같이 제가 이제 복합적으로 놨습니다. 화면 색상이 조금 선명하지 않아서 그러실 수 있는데 녹색, 그린색으로 연두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이제 BDI 지수고 분홍색 선, 약간 붉은색 선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입니다. 계속 오르죠. 저게 이제 2000 기간이 19년도부터니까 한 2년치, 3년치 되나요? 네. 3년치의 흐름인데 BDI 지수는 뭐 작년에 이제 저점을 찍고 가파르게 올라서 지금은 옆으로 이제 횡보하는 단계. 그 다음에 이제 컨테이너 운임 지수는 지난 주 후반에 결국에는 또 사상 최고치를 돌파했습니다.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는 SCFI 지수라고도 하는데 조 그림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 방향은 똑같습니다. 수치가 조금 다르긴 해요. 근데 자, 그래서 두 번째 이제 또 내용을 보시면은 해운과 조선업의 빛과 그림자 이렇게 정해놨고 SCFI 지수가 지난해 대비 4배 올랐어요. 4배. 미주 동안, 그러니까 동해안 쪽, 미국 기준으로 동부 연안 쪽 운임 지수는 컨테이너 한 개를 운송하는데 지금 $10,000. 우리 돈으로 치면 한 1,150만 원? 네, 그 정도 되죠. $10,000 턱밑까지 왔기 때문에 이 운임 지수를 산정하는 회사들은 당연히 초호황이죠. 초호황. 그리고 또 여기에 이제 항공 운임 지수, 항공 화물 운임 지수는 TAC, 택이라고 표현하는데 역시 이것도 홍콩에서 북미 노선이 킬로그램당 현재 $7.89. 금요일 날 확인한 수치입니다. 역대급의 수치를 나타내고 있죠. 그러니까 운임가가 올라가면은 운송을 하는 회사는 좋지만 그거를 써야 되는 회사, 특히 이른바 수출 기업들은 일부 그 비용 증가로 타격이 불가피하다. 이게 이제 또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빛과 그림자는 동시에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수주가 풍년이죠. 이 조선업종. 하지만 2분기 실적은 현재 먹구름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적자가 불가피할 거다라고 예상을 해요. 이 이유는 통상 조선업체들은 이 헤비테일 표현이 좀 어렵지만 선수금은 좀 적게 받고 그다음에 배를 인도할 때 대금을 나머지를 받는 형태. 그래서 헤비테일, 꼬리가 좀 크다? 뭐 이런 표현이겠죠. 그런 형식으로 장기 계약, 건조 계약을 하기 때문에 올해 2분기에 나오는 계약권은 한 2년 전쯤의 계약권들, 이런 것들. 그리고 올해의 대호황을 맞은 수주권은 한 1, 2년 후에 실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실적 매칭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조선업종은 호황이고 운임지수 호황인데 조선업은 또 별로고. 자, 그래서 거기에 또 이제 후판 가격이라고 하는 배를 만들 때 보통 6mm 이상의 두꺼운 철판을 후판이라고 합니다. 이 포스코가 후판 가격을 상당히 많이 올렸죠. 지난해보다 2배인가 올렸을 거예요. 그래 톤당 115만 원 지금 받고 있는데 조선업체 메이저들은 상당히 어려운 거죠. 자, 그래서 일단 운임지수 상승의 직접적인 수혜주들만 일단 보자. 그래서 뭐 긍정적으로 보이는 것들은 HMM, 펜오션, 대한해운 뭐 이 정도 됩니다. 이따가 우리 정경민 차장 내용하고 또 복합적으로 이렇게 겹치는 것도 있다고 해서 네. 여기까지. 뭐 잘 피해서 또 말씀 좀 피할 게 드려보죠. 뭐 있어요? 피해 갈 데가 별로 없잖아요. 예. 아니 뭐 이따가 다른 것도 또 섞이기 때문에 여기 뭐 예. 항공우주를 그냥 붙여주려나? 항공 뭐 그런 거 좀 있긴 있습니다. 네. 예. 근데 이제, 참 카이 뭐 제가 이건 이따가 하고. 네, 이 뉴스에 좀 덧붙일 만한 이제 그런 뉴스가 뭐가 있냐면 네. 얼마 전에 이제 한국 타이어가 배를 못 구해가지고 아. 생산을 중단한다. 네. 당분간, 그러니까 짧은 기간입니다만 생산을 중단한다라는 뉴스가 그 정도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뉴스가 한 가지가 좀 있었고 컨테이너가 이제 잘 돌질 않으니 얼마 전에 이 HMM이 그 컨테이너 제작을 의뢰했다라는 그런 뉴스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컨테이너 제작사가 어딜까? 중국에 있습니다. 네, 중국에 있어요. 그것도 얼마 안 해요. 그 그렇죠. 컨테이너. 뭐 만들기 쉽겠죠. 예. 근데 뭐 정확한 특수 컨테이너가 아니라면은 네, 네. 뭐 프레스 찍찍찍 눌려가지고 딱 붙이면 되는 거기 때문에 비싸진 않은데 박스 만들듯이. 그만큼 지금 이제 보세 창고나 뭐 이런 데에서
이제 뭐랄까 선수요, 가수요 이런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제 많이 쌓아두고 있다라고 이제 추측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해운주는 일단 저는 뭐 타이밍만 보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일단 실적 같은 부분은 다 검증이 좀 된 부분도 있고, 저는 이제 뭐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만 뭐 이 시점에서 굳이 이제 꺾어 내릴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이 상황이 좀 지속될 가능성은 매우 높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고. H&M은 파생 상품 손실이 1분기 반영이 됐었나? 지난 연말에 반영이 파생 기억이 안 나요. 상품 그러니까 그 전환사채 예전에 이제 그 예. 출자를 받기 위해서 지난 연말에 됐을 겁니다. 연말에 했구나.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익이 상당히 엄청나게 조단위로 그렇죠. 지금 분기 조 단위가 나오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피크아웃 얘기는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최고 효율 더 이상 배를 어떻게 최고 효율로 쓰지 못한 수준까지 좀 올려놨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이제 Q와 P를 이제 논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는 Q는 지금 더 이상 올라갈 수 있는 배는 다 동원을 해서 지금 굴리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가격이 얼마만큼 더 올라주느냐에 따라서 이제 실적이 좌우되는데 일단 이 가격의 상승폭이 조금 줄어들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상승하는 속도가 좀 줄어들기는 했다라는 거죠. 하지만 정말 이거는 없어서 배를 못 태워서 그 타이어를 선적을 못해서 이게 중단될 그런 정도라면은 또 이런 배는 대체제가 없습니다. 이거 뭐 타이어를 항공기로 나를 수도 없는 거고. 항공기를 할 수는 있겠지만 몇 개 못 나르겠죠. 그렇죠. 그뭐 경제적 부피가 타산성이 크고. 안 맞겠죠. 그러면은 이거 뭐 타이어 하나당 한 15만 원에 가야 될 게 거기서 판매 가격이 뭐 50만 원 이렇게 되면은 그거 뭐 의미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상황은 조금 더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는 오래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네. 그래서 타이밍만 보면 된다. 근데 뭐 또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 대만의 에버그린사의 주가를 보시면 최근에 좀 가파르게 조정을 받았다가 굉장히 빠르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KSS 해운이라는 것도 있어요. KSS 해운은 빠트려 먹었네. 이따 제가 붙여드릴 종목이고요. 아, 그래요. 자꾸 끼어들지 아, 말고 네. 묻히려고 지금 아껴놓으셨는데 닥치고 가만히 지금. 있어라 이거니. 어떻게 좀 묶어놔야 되나? 예. 그래서 심심해서. 예, 일단 뭐 Q에 입장, 그러니까 이 수량에 있어서는 지금 최대치로 가고 있으니 가격이 얼만큼 오르느냐의 문제인데 지금 뭐 그 컨테이너 지수가 저렇게 올라간다면 주가가 못 오를 이유는 없다라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또 조정도 H&M 기준으로 좀 예쁘게 받은 것 같고 그래서 뭐 저는 뭐 현 주가의 레벨은 굳이 뭐 미리 찍어낼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유가 올라가는 것도 충분히 이 전가가 가능한 그런 수준에 있기 때문에 아직 네. 이 종목으로 수익 낼 기회는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H&M을 뭐 저는 지속적으로 좀 좋게 볼 수 있다라고 좀 결론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하나 그냥 가볍게 좀 덧붙여 드린다면 일단 케미칼 그다음에 가스 특히 이제 LNG 쪽에 LPG 쪽에 좀 특화된 해운사가 이제 KSS 해운이에요. 그래서 수송 노하우와 또 이제 액화된 석유 제품 이런 것들을 정말 오랜 기간 50년이 넘은 그런 이제 업력을 좀 가지고 있는데 뭐 500억 대 이상의 영업이익을 매년 찍어내는 그런 기업입니다. 근데 시가총액이 그렇게 높진 않아요. 뭐 3천억이 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뭐 배당도 좋고 실적도 견조하고 그러면 한번 뭐 주가가 좀 재평가될 기회는 뭐 충분히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붙여드릴 만한 종목은 이제 KSS 해운인데 저는 그래도 H&M이 지금 타이밍이 좀 좋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뭐 붙여는 드립니다만 H&M 쪽에 조금 더 뭐 억지로 관심을 붙일 두도록 필요는 하겠습니다. 없어요. 그냥 있는 것만 해도 네. 되고. 사실 오늘 포인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라는 표현을 썼지만 조선업종은 2분기 실적이 다들 이제 공론화해서 명확히 했지만 안 좋을 별로 안 거다. 좋아요. 네, 네. 이렇게 했다라는 거. 그래서 네. 사실 근데 뭐 트레이딩을 하는 많이 하시적이지만 오히려 실적이 안 좋아서 주가가 떨어질 때 그걸 그렇죠. 관심을 둬야 되는 역설적으로. 조선주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주가가 움직인 논리 자체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선박 우리가 수주를 하면 막 조 단위로 막 수주를 하니까 와 이게 실적이 엄청 좋아지겠다라고 생각들을 하시지만 네. 배를 하루아침에 뚝딱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 3년, 5년 이렇게 이제 걸려서 이제 선박을 건조하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오랜 이제 공사 기간을 두고 이제 그 사업을 진행하는 뭐 조선이라든지 건설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은 수주한 시점에 이제 그게 바로 실적이 반영되는 게 아니라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 따라서 배가 만들어지는 이제 진척도에 따라서 이제 실적으로 반영되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또 이 캐시플로우, 현금의 흐름과 회계적인 어떤 또 실적은 또 약간 이제 시차, 타임렉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선주들은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시면 될 것 같아요. 3년, 5년 이후에 지금 실적이 상당히 좀 좋아질 거라는 거. 그리고 결국에는 조선주들의 움직임은 지금 당장의 실적이 아니라 수주 모멘텀으로 이제 주가가 이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논리를 이해하시면 뭐 2분기 때 실적이 1분기도 마찬가지였거든요. 1분기 때 실적이 뭐 썩 좋지 않았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뭐 수주에 대한 이제 모멘텀으로 이미 이제 상승을 많이 했었던 거기 때문에 조금 발빠른 트레이더들은 역설적으로 호실적이 나오는 해운주 이제 뭐 이번 주부터 또 2분기 실적들이 많이 네,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호실적이 나올 때 숏을 치고 그다음에 이제 악실적, 실적이 안 좋은 조선 네. 쪽은 떨어진다면 그때 롱을 해서 매수하고. 이렇게 하지도 특히 않을까? 우리나라는 그렇게 많이 해요. 실적 발표를 하고 나면 이제 실적 발표를 할 때는 이미 HMM 실적 좋을 거라는 거 뭐 모르는 사람이 그게 없잖아요. 아까 얘기했던 사실. 첫 번째 주제였잖아요. 피크아웃 그렇죠. 가능성.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전반적인 상황들을 감안했을 때 업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뭐 이견의 여지가 없을 거예요. 저희 셋 다 뭐 마찬가지로 지금 해운주들이 업황이 너무 좋다라는 건 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문제는 이제 주가를 대응을 할 때 이렇게 좀 복잡하게 좀 테크니컬하게 대응을 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역설이라는 네, 것도. 가격도 이미 많이 올라와 있죠. 주가도 이제 많이 올라와 있는 게 이미 이제 HMM이 실적이 좀 좋을 거다라는 기대감이 어느 정도 좀 선반영이 되어 있고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제가 오늘 뭐 키워드로 피크아웃 얘기도 했었지만 시젠의 주가가 못 가는 이유와 거의 비슷하다라고 보면 돼요. 왜냐하면 네. 지금 운임지수가 막 폭등을 하면서 분기 기준으로 막 지금 조 단위씩 지금 영업이익이 나오고 있는데 이 특수가 얼마나 오래 갈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또 의문부호를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보통 네. 우리 기업들의 실적이라는 게 연속성에 대한 부분. 시젠 같은 이런 진단키트 기업들, SD 바이오센서 같은 이런 진단키트 기업들이 뭐 엄청난 이제 영업이익률의 성장, 영업이익의 성장을 이제 보여주고 있지만 3년 이후에 이 기업들이 지금과 똑같은 수익성을 낼 것인가에 대해서는 사실상 많은 분들이 지금 퀘스천 마크를 지금 가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해운주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이 좀 들어요. 지금 당장 업황만 놓고 봤을 때는 너무 좋은데 이런 경기의 호황 사이클이 앞으로 1년, 2년, 3년 계속 지속이 되면서 말 그대로 이제 밸류에이션 대로 따지보면 뭐 HMM 주가가 진짜 뭐 7만 원, 8만 원 가도 우리 저평가인 거거든요. 근데도 지금 주가가 조금 무겁게 움직이는 건 이제 그런 식의 어떤 논리들이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이고 다만 이제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4만 3천 원, 4천 원대는 이제 기간 조정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걸 염두를 해두더라도 어느 정도는 이제 박스권 하단 정도 왔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여기서는 이제 트레이딩 관점으로 뭐 한 5만 원 정도 짧게 목표가를 보고 대응을 하셔도 무리는 없을 것 같고 다만 이제 또 중장기적으로 만약에 이제 이런 경기 호황 뭐 코로나19나 뭐나 이런 변수들이 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한 내년 하반기까지는 경제 성장이 계속 좀 지속될 거다라고 이제 배팅을 하시는 분들은 중장기적으로 보면 뭐 8만 원 이상까지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이제 밸류에이션이거든요.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보더라도 4만 한 3, 4천 원 정도 부근에서 분할 매수하는 거는 저는 뭐 상당히 좀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요. 해운업종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렇다면 또 경기 민감주들 중에 이제 경기 사이클과 같이 움직이는 종목 중에 또 해운주만큼이나 실적이 계속 좋아지고 있는 기업이 있거든요. 포스코라는 회사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이제 포스코도 HMM처럼 이런 해운주들처럼 똑같이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2분기 때까지 이제 주가가 상당히 좀 강하게 올라섰다가 최근에 조정을 좀 받고 있는데 1분기, 2분기 전부 지금 어닝 서프라이즈가 지금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경기 사이클이 이제 상당 부분 좀 지속된다라는 쪽에 배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포스코도 역시나 이제 저점 매수가 좀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요. 요거 말고 이제 유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물론 오늘 이제 감산을 축소한다는 얘기 제가 조금 말씀드렸었지만 유가와 관련된 수혜주 중에 우리가 뭐 조선주, 건설주들은 이제 많이 이제 좀 부각이 좀 됐었는데 한 종목 제가 좀 끼워 넣고 싶은 종목이 한국가스공사라는 종목이에요. 실제로 이제 우리가 한국전력 뭐 말씀도 많이 들었지만 전력요금 인상이 이번에도 또 안 되면서 주가는 좀 무너져 버렸는데 대신해서 이제 한국가스공사 유가 상승 수혜주이기도 하고 최근에 또 수소와 관련된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된 이슈 속에서도 주목을 한번 해볼 수 있을 만한 종목이기 청와대 때문에. 속보 나왔네요. 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방일 확정이 되지 않았다. 네, 일본의 소마공사에 대한 경질 통보도 없다. 아까 저희 오프닝 때 말씀드렸던 네, 네, 거예요. 네, 요미우리에서는 보도가 나왔는데 지금 당국에서는 공식적인 입장이 전혀 지금 아직 발표가 안 된 사실 상태입니다. 저건 이제 사회면에 나와야 되는 뭐 그래서 이제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뭐 좀 이따 뭐 다시 얘기할 수 있지만 소부장 네, 또 그럴 수 북일 있겠네요.
뭘로 가야 되나? 하여튼 일단 운임 끝내놓고. 네, 그래서 어쨌든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에는 이 경기 순환하는 사이클과 에너지의 가격은 또 같이 갈 수밖에 없잖아요. 운임 가격이 올라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경제가 좋아지면 에너지의 가격이 또 상승하잖아요. 그에 따른 수혜를 이제 입을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최근에 또 뭐 우리나라는 또 폭염 때문에 더더군다나 지금 에너지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으시기 때문에 대형주들 중에서 이제 에너지 관련주를 하나 꼽으라고 하면 한국가스공사 요거까지만 하나 좀 추가를 좀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운임과 관련된 이슈는 여기까지. 네, 시간이 좀 여유가 있으니까 다른 주제도 하나 더 붙여도 보도록 하죠. 네. 뭘 붙일까? 중국의 세계 최대 탄소 배출권 시장에 출범을 했다. 뭐 이 얘기를 해볼까? 아니면은 좀 전에 그 일본 얘기. 저 조선업 하나 더 좀 추가해서 짧게? 말씀드릴 끝냈다고 만한 했는데. 이유가 뭐가 있냐면 조선업 보고 좀 얘기해요. 네네. 대화를 좀 하자고 대화. 요즘 소통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코로나라서. 자, 그래서 운임 말고 이제 조선업. 예, 조선 쪽에는 일부러 조금 제가 좀 밑으로 빼놨는데 이게 약간 그 현대중공업의 상장 이슈가 또 있잖아요. 또 네. 굉장히 큰 우량아가 또 이제 증시에 또 들어오다 보니까 뭐 현대 오일뱅크 물론 같은 업황은 아닙니다만 이 뭐 큰 면에서 봤을 때는 경기 민감 섹터 시클리컬의 대표적인 종목들로 좀 볼 수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수급적인 부분이 조금 이제 뭔가 준비를 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주에 대해서는 이렇게 좀 달려들지 않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뭐 그러니까 게임주로 말하면 이제 NC소프트나 넷마블 같은 게 좀 천대를 받고 있는 그러니까 약간 좀 매수세가 맞아요. 좀 한 템포 좀 늦춰지는 듯한 느낌을 받는 이유가 이제 크래프톤의 상장 이슈가 있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조선주도 현대중공업에 대한 그런 좀 상장 일정 이런 것들과 맞물려서 메이저 수급 주체들의 매수가 조금 더디게 나온다던가 아니면 굉장히 수동적으로 나오는 그런 상황이 좀 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보기에는 현대중공업도 뭐 올 3분기 뭐 늦어도 올해 안에는 상장이 가능할 걸로 좀 예상되다 보니까 요게 좀 지나고 나면은 아마 조선주 전반적으로는 좀 원활한 좀 움직임이 좀 나올 가능성이 좀 있어 보여요. 요것들은 좀 이렇게 참고하실 만한 그런 이슈가 아닌가. 특히 이제 그 수급적인 면에 있어서 그래서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제 오히려 큰 하락을 보이고 좀 지금처럼 움직이지 않았을 때가 좀 중장기적으로 접근하신 분들한테는 분할 매수 타이밍은 맞다. 근데 지금 시장에서는 곧바로 부각되지 않으니 아무래도 좀 저쪽에 좀 이렇게 순위가 밀려 있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다시 또 뭐 추가 없죠? 저도 그냥 이어서 네, 알겠습니다. 그럼 네. 시간을 이걸로 그냥 네. 채우죠. 뭐 나머지 이슈는 또 우리 차장님이 또 잘 분석해 네네. 주시면 되니까 그럽시다. 그 지금 말씀을 또 하나 주셨기 때문에 제가 좀 이어받으면 경기 민감주들이 사실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가 소위 말해서 이제 시크리컬이라고 방금 이제 표현을 해주셨는데 시클리컬 업종이라고 네. 많이 익숙하게 얘기하죠. 네. 사이클리컬 업종 뭐 이렇게 해도 그러니까 순환 사이클을 이제 타고 가는 이제 그런 이제 업종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상 지금 시장의 관심이 약간 이제 조금 머뭇머뭇한 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이미 상반기 내내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수혜로 가격도 많이 올라왔고 이제 저평가 가치주다라는 얘기를 할 수는 없거든요, 사실. 이미 주가들이 워낙 뭐 상반기 때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물론 이제 영업 가치 이제 내년, 내후년까지 이제 실적이 좀 좋아질 거다라는 전망대로 보면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분명히 좀 있지만 서두를 게 없다라는 그런 논리죠. 또 시장의 전체적인 논리를 보면 10년물 국채금리가 이제 또 올라갈 때는 경기 민감주들이 이제 선호를 받았던 것처럼 10년물 국채금리가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으니까 오히려 기술주 성장주들 쪽으로 지금 시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 이제 단적인 예가 바로 2차 전지 소재 종목들 완전 이제 밸류에이션을 무시하고 폭등하는 기업들이 상당히 좀 많잖아요. 물론 여전히 이제 성장성을 감안하면 뭐 고평가 영역은 아니라고 보여지지만 2차 전지 소재 같은 이런 종목들이 이제 주가가 이제 급등을 한다라는 부분을 보면 지금의 시장의 전체적인 논리가 이 경기 민감 섹터 쪽보다는 사실 이제 기술주 성장주들 쪽으로 수급이 조금 옮겨와 있는 상황이고 경기 민감주들은 급할 게 없다. 다만 이제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좀 장기적인 플랜으로 좀 투자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이게 또 돌고 도는 거기 때문에 기술주들이 또 웬만큼씩 한 번씩 또 상승이 좀 되고 나면 경기 민감주들이 또 좀 싸 보이는 저평가 영역으로 좀 보이는 시점이 분명히 올 거거든요. 그 네. 시점을 대비해서 중장기적으로 또 경기 민감주들에 대해서는 분할 매수를 좀 해 놓으시는 것도 좋은 전략은 좀 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좀 덧붙여 드리고 싶습니다. 네.